춤 하나로 남자들의 마음을 훔쳐서 파문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왕의 마음까지도 훔쳐서 정치에도 관여했던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그녀가 춤을 그렇게 잘 추지 않았을 뿐더러 그녀가 갖고 있던 무용수 자격증도 가짜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녀의 시그니처 춤이라고 불리는 거미춤은 그야말로 기괴함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는 어떤 사람이길래 역사에 남을 만큼 유럽 대륙을 들었다 놨다 한 스캔들의 여왕이 된 걸까요?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롤라 몬테즈를 소개합니다. 1821년 아일랜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 로자나 길버트, 훗날 롤라 몬테즈가 되기 때문에 편의상 롤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지루한 걸 싫어하고 한번 마음먹은 걸 무조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그녀의 스펙타클한 인생은 10대 때부터 막이 오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군인 장교였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이후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27살의 젊은 군인 토머스 제임스였습니다. 그런데 롤라는 어머니가 데려온 이 젊은 군인에게 반해버립니다. 벌써부터 막장 냄새가 나죠. 그리곤 그를 유혹해서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런던을 떠나 인도로 가서 결혼식을 올리죠. 이때 롤라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제임스가 바람둥이였다는 거죠. 결국 이혼녀가 된 롤라는 빈털터리 신세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하죠. 자신의 원래 이름인 엘리자를 버리고 자신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자신은 망명한 스페인 귀족 가문의 딸 롤라 돌로레스 드 포리스가 몬테즈이며 스페인 출신의 무희라고 말이죠. 그리곤 타란툴라 춤, 일명 거미춤도 개발합니다. 사실 그녀는 춤도 잘 못 췄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왜 무희라는 컨셉을 잡은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무희, 무용수, 발레리나였던 사람들은 춤을 잘 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외모였습니다. 롤라는 외모와 몸매가 정말 남달랐대요. 그래서 그녀가 가짜 신분과 가짜 직업을 들이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1843년 그녀는 런던에서 세비야 왕립극장의 프리마돈나 발레리나라는 거짓 증명서를 내세워서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춤을 어느 정도 춰야 사람들도 믿을 텐데 어지간히도 못 췄나 봐요. 바로 들키고 맙니다. 심지어 공연장에서 누군가 롤라를 알아보고 쟤 그 젊은 군인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애 아니야? 하는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그녀의 공연은 처참하게 실패하죠. 그녀는 런던을 떠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떠납니다. 벨기에 브뤼셀, 독일 베를린 등 여러 도시를 오가며 오페라 극장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다행히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몰랐을 뿐더러 춤은 못 추지만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를 가진 그녀가 오히려 큰 인기를 얻게 되죠. 그녀의 외모에 홀린 남성들은 너도 나도 그녀의 후견인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유럽 사교계의 유명인사로 떠올랐죠. 심지어 우리가 아는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를 비롯해 정말 많은 남성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846년 롤라 몬테스가 독일 뮌헨으로 향했습니다. 바이에른 국왕 루드비히 1세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바이에른 상류 계급에서는 롤라의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류층들은 그녀를 천박하고 퇴폐적인 여인이라고 평가했죠. 천박하다는 이유로 공연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궁전으로 달려가 왕 루드비히 1세에게 접견을 청합니다. 왕은 평소 호색한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를 가진 롤라를 보고 흥미가 생겼고 접견을 허락하게 됩니다. 롤라는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왕 앞에서 가슴 언저리의 옷자락을 잘라내고 가슴을 살짝 드러낸 채 아주 섹시하고 격렬한 춤을 추었고 왕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리죠. 당시 왕의 나이가 60이었는데 젊고 아름다운 처자가 자신을 유혹하니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왕은 그녀를 정부로 삼고 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신하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왕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롤라 역시 마치 자신이 정식 왕비라도 됐냐 돈을 미친 듯이 막 썼습니다. 심지어 왕실 정치에도 개입하죠. 자, 물 만난 롤라는 이제 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정식 귀족 자기를 내려달라고 하죠. 막말로 출신도 정확하지 않은 평민에게, 그것도 가슴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는 천한 여인에게 정부 신분이 아닌 정식 귀족 신분이라뇨. 그 말을 듣고 왕의 신하들은 전부 사표를 던졌고 시민들은 분노해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국적도 없는 더러운 창녀 롤라를 끝장내자며 그녀의 집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롤라에게 정식 귀족 자기를 내리게 됩니다. 아주 그냥 둘이 맘대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1848년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났고 무장을 한 시민들이 롤라의 침실로 쳐들어갑니다. 롤라는 황급히 도망갔는데 당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도망갔다네요. 그리고 혼자 남겨진 왕은 시위대와 충돌 끝에 폐위되고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게 됩니다. 롤라는 한 나라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최초의 정부가 된 거죠. 자, 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배우로 전향해서 독일 바이에른에서 있었던 일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순회 공연을 하고 강의도
기도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네요.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았던 돈을 도박과 사치로 다 탕진한 그녀는 38살의 젊은 나이에 폐렴으로 앓아눕게 되죠. 1861년 아무도 없는 다락방에서 그녀는 홀로 죽게 됩니다. 그녀는 말년의 강연과 글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삶의 선택지가 너무 좁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 본받을 만한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만큼은 인정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치열하게 불꽃처럼 살다 간 여자. 지금까지 당신이 절대 모르는 사람, 롤라 몬테즈였습니다.